이거는 결국에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한 수요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율 방어까지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괜찮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게 특징적으로 사는 것들이 있어요. 지수 대형주를 사긴 하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좀 반대가 되는 게 중국의 CATL이 주가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을 우리나라 2차 전지 셀 업체로 저는 옮겨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약간 중요한 시그널을 저는 봤어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의 성장에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먼저 월드컵 팀의 감독 군단들 소개합니다. 본래는 상반론자, 잠시만 신중론자,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꿋꿋해요. 그러니까요. 네. 참 고집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성명문은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매긴 했는데 사실 성명문은 비둘기파가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명문이라는 건 결국에는 연준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중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발표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니 제가 보기에는 그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주가 급등 자체를 좀 막고 싶어서 좀 약간 기자회견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성명문대로 갈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니까. 네. 그렇다면 속도 조절할 거다라고 말한 거 맞고, 그리고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그 성명문이 그거였거든요.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의 이런 많은 지표들의 시차를 생각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시차와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는 말은, 금융 발전을 고려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미 국채 금리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항상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CPI 같은 거는 레깅이 너무 긴 건데 그걸 보고 후행 지표를 가지고 자꾸만 정책을 결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겠다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따 물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은 여전한 상방론자. 그런가요? 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잠시만 상방론자 아니었어요? 네, 잠시만 상방론자인데 네. 한 2,600까지 계속 상방론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말을 열어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이 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 변명이었다고요? 네, 세게 계속 얘기하는데 뒤에는 그래도 상황 봐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요? 네네. 분명히 오. 계속 강강강 하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래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했고요. 네. 그래요. 다들 이게 네. 절대 왜 내 말 안 들어? 네. 저는 네, 그렇게 그렇게 보진 봤는데.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용이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고용이 너무 좋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오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네. 중요한 날이죠. 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네. 예. 날입니다. 예,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근데 이제 또 반전은 뭐냐면 오늘 그러면서 나왔던 뉴스가 애플과 아마존이 고용을 이제 안 한다라는 네. 이유가 나왔거든요. 아마존은 지금 감원폭이 너무 커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작은데 지금 이제 벤처 쪽이나 이런 쪽에서만 고용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어느 순간 고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의견은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월드컵 감독님들은 제롬 파월이 그렇게 꿋꿋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파월을 무시하고 괜찮다는 쪽에 두 분의 감독님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안 끝난 거죠? 네, 그쵸. 음. 근데 저의 미국 주식 사랑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 에셋 그거 하나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또 약간 심장이 지금 쪼글쪼글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내가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좋아요. 네, 많이 좋아요. 네. 지금 차별합니다. 네.
나스닥보다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도 여진님의 마지막 승부를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인간 벡스 싱어송라이터 섹시도코. 안녕하세요, 도코입니다. 네. 오늘은 뭐 어디 가시나요? 아, 오늘은 복장이랑 또 이게 아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 네, 또 이제 예. 멋있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회사를 하나 또 만들려고. 예. 네, 예. 음반 레이블을 또 하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진짜 일 열심히 하는 도코입니다. 네, 일 열심히 해서 투자를 언제 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 빅스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죠. 네 오늘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톡으로 여쭤보겠는데 오늘 알려주신다 그래서 네. 네, 오늘 그 좀 질문만이라도 먼저 뭡니까? 일단은 그 파월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꿋꿋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뭔가 시장도 무너졌는데도. 네, 뭔가 그러게요. 빅스도 그렇고 네. 뭔가 확실하게 뭔가 변화가 많이 없어가지고 예. 무슨 이유인가 예. 예, 궁금해가지고 우리 이따 감독님도 질문 답변 되죠? 제가 안 그래도 네. 그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가 또 그게 있습니다. 빅스 예. 관련 이야기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언급을 처음에도 해드리고 계속 드렸죠. 이게 인버스랑 빅스가 좀 다릅니다. 예, 빅스가 떨어지면 빅스가 오른다라고 생각했지만 잘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문증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안 오르지? 그 빅스 ETN 투자하신 분들 또 그런 의견들이 질문들이 많았는데 우리 문서진 대표가 지금 딱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고지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이번 8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1월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 진짜 월드컵이 시작되잖아요. 네. 카타르 월드컵이. 그래서 저희 주식 월드컵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1월 11일까지 진행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이 금요일이니까요. 11월 10일 목요일 종가로 모든 수익률과 함께 결과가 매겨진다. 승부를 던져야겠네요. 던져야 됩니다, 여진님. 네. 오늘 포함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은 5거래일. 할 겁니까? 5거래일. 해야죠. 네. 해야죠. 뭐 대략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몰빵 이런 거. 여진님의 마지막 승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선수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먼저 여진님. 네, 저는 그 코덱스 은선물이 어제였나 그저께 한 플러스 3-4%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까 하루만 더 가지고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1% 플러스 4,900원 수익을 냈고요. 제롬 파월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진짜. 네. 네. 달러 인버스 이건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들고 가고 싶은데 이것도 플러스 1.75% 네. 이게 제일 비중이 큰 80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별로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이 마이너스 8.4%인데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10%에도 육박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버릴까 하고 있고 현금은 그대로 32만 원 가지고 있어서 저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6.45%입니다. 진짜. 그래도 현금이 지금 30만 원이 있어요. 32만 원이. 네, 마지막 현금- 승부를 5거래일 동안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한 10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쵸? 만든다 현금을.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뭔가를 사야겠죠. 네. 가장 이 볼레틸리티 뭐 변동성이 큰 걸로 가야 되잖아요. 네. 승부로 간다면. 빅스? 빅스 애매한데. 애매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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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소개한 것 중에서는 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코덱스 레버리지 그게 그나마 제일 근데 그게 또 다음 그만큼 주까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 거면 아니면 신재생도 있거든요. 신재생 그래도, 것도 있고. 네. 근데 신재생은 그래도. 또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네. 이건 승부가 좀 안 날 것 같긴 하고.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도 가능성이 있는 게 만에 하나 이제 오늘부터 그런 반전이 나온다면 한 4% 5%만 올라도 10%가 오르는 거잖아요. 오. 그런 거 참. 참고로 네. 강세론자가 계속 얘기하셔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강할 수 있어요. 오. 진짜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걸로 승부는 모르겠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승부로 네. 간다면. 저- 만약에 전 30만 원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변동성 센 걸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역전을 하려면 많은 20%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10%가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베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도박이네요. 같습니다. 와. 자, 여진님은 분명히 승부를 5거래일 동안 던질 거고요. 현재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6.45%입니다. 자, 그리고 도코. 네. 저는 일단 그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이제 뭔가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좀 여쭤보고 오늘 저는 뭐 더 사던가 아니면은 한 반이라도 좀 팔아놓던가 네. 하려고 일단 뒀는데 빅스는 일단 저는 오늘도 커피를 살 생각으로 네. 뒀고요. 네, 마이너스 10%가 넘었는데요. 아, 네. 또 대단하다. 와. 네. 마이너스 13%면은 13잔인가요? 네, 그냥 바리스타가 될 생각으로 네, 그냥 열세 잔. 청취자분들 네. 엄청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그죠. 네, 추운 날씨. 많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네. 일단 마이너스 13.2%를 육박하고 있고 네. 잠깐 이제 0%까지 갔다가 네. 다시 제가 이제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수익률은 마이너스 7.6%. 이거 현금은 92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물을 안 타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그 파월 형님이 좀 뭔가 얘기를 해주실 줄 해줬잖아요. 했어요. 네. 뭔가 그 결단과 그거를 뭔가 이 그 시장의 변화를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이 제 빅스의 변화를 주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게 사실 그 주린이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샀는데 아니면은 뭔가 이게 확신이 들어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무조건 이게 오를 거다라고 어느 정도 얕은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때 이제 혼돈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한 S&P 500 빅스 ETN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도코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주가가 떨어지면 변동성이 커지고 수익이 난다. 이 ETN은. 근데 지금 이틀 연속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S&P 500도. 그런데 S&P 500 변동성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문서진 대표 좀 이 네. 궁금증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빅스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그때 이야기 항상 할 때 빅스가 중요한 건 풋옵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풋옵션 가격이 예를 들어 그 쉽게 말하면 10에서 만약에 5가 빠지면 50%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50일 때 5가 빠지면 10%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빅스가 많이 움직였을 때는 풋옵션 가격이 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내려도 변동성이 커서 확 내려갔는데 지금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풋옵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져도 풋옵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이게 수학 공식 같은 건데 그 우리가 이거 빅스 지수를 볼 때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얼마나 움직일 것이라는 거 예상인 거거든요. 그냥 밑 하방으로 가는. 근데 이게 루트 11을 나누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이걸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의 루트 11을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3,400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3,400까지 떨어지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져도 확 떨어져야지 이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베팅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1%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3% 4%씩 떨어져야 가능성이 맞는데 이 3,400까지 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빅스 지수가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 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조금 추가드리면 이게 한 달 변동성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후의 예측값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후가 지금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한 달 있다 30%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 하면 빅스 30, 뭐 빅스 40 이렇게 되는 건데 요만큼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는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옵션 들어가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이 이제 1,000원이라고 치고요. 1,000원이라고 치는데 이 상품이 이제 500을 간다고 쳐봐요. 근데 지금 주가가 1,000원이고 500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현재 모습이 1,000원, 980원, 뭐 900원, 다시 950원 이런 흐름이면 500은 못 그렇죠. 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변동성은 네.
꿈쩍도 안 해요. 아. 근데 지금 모습이 1,000원, 800원, 900원, 600원 막 크게 움직이면 한 달 후에 500도 그렇죠. 갈 갈수 것 있다 같잖아요. 어. 그럴 때는 네.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막 왕창 변동성이 아. 튀어오르는데 근데 빅스를 말씀해주신 지 오래됐는데 네. 빅스 연말에는 꼭 한번 오른다고 지난번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아, 참고로 저는 예전에 아닙니다. 이제 빅스가 올랐던 건 이제 좀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아. 경우였을 때는 빠지는데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음. 제가 어느 순간 빅스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데 그 밑에 걸 달성하기 위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게 원래는 산타랠리를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빅스가 좋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코의 의문증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미 1층에 와 있기 때문에 1층. 맞죠. 네, 지하 어떡해. 1층 갈 확률, 지하 2층 갈 확률에 대해서 그냥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금방 가잖아. 뭐 이렇게. 근데 한 5층에 있는데 지하 1층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아져. 이럴 때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아 이게 어렵죠. 예, 빅스. 약간 그래서 안 움직였다. 쉽게 말해서 지금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변동성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도커도 곧 승부수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접니다. 저는 타이거 FN 신재생과 와. 은선물이고요.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를 그냥 와. 익절해 버렸습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4.3% 익절을 하고 나머지 돈을 지금 2개 약간 물을 탄 그런 상황이고요. 현금은 35만 원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에 하나로 승부를 오. 은으로 지금 가야죠. 저도 네, 저의 영원한 단짝 은철진의 은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5.19%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1등은 접니다. 5.19 2등은 이어진님 마이너스 4.645 도코 마이너스 7.6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5거래일 남았습니다. 저희 주린쇼 주식 월드컵 자 시장 전망 한번 들어봐야죠. 문서진 대표 오늘 조시할 이야기해 주실 시장 전망 키워드는요? 네, 요즘에 이게 좀 유행이긴 한데 제가 좀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하나 획득했네. 이거 나는 솔로다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예. 너무 재밌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외국인 하나 획득했네 네. 이건데 지금 앞서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앞선 코너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 이야기했고 이게 이제 그때 한 3주 전부터 황준영 대표가 네. 계속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계 쪽에 연기금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네. 미국의 연기금 펀드들까지도 들어온다. 그게 이제 롱텀 펀드들이니까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쉽게 말하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헤지 펀드들이 아니에요. 짧은 모멘텀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들어오는 모멘텀의 이 펀드들이니까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수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들어오냐? 뭐 당연히 중국이 지금 차이나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거기에 네. 대만에서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중국과의 그 그쵸. 긴장감도 네. 있고 또 하나는 대만은 산업 자체가 반도체 어찌 보면 몰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머징에서 중국과 대만의 비중을 합치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자금이 인도랑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분간은 제가 뭐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은 연출된다라고 보면 시장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지금 들어오는 이제 이 연기금들의 외국계 연기금들의 자금은 그걸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포지션을 이동시키는 자금이니까 시장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또 좋은 점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할 때 원화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달러화를 들고 들어와서 원화로 갈아탄단 말이에요. 바꿔서. 네, 우리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최근 들어서 보면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크지가 않아요. 오늘 또 그렇게 많이 강세가 안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에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한 수요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율 방어까지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괜찮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게 특징적으로 사는 것들이 있어요. 지수 대형주를 사긴 하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좀 반대가 되는 게
중국의 CATL이 주가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을 우리나라 2차전지 셀 업체로 저는 옮겨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약간 중요한 시그널을 저는 봤어요. 아, 어제요? 예, 요거 편데 아까 제가 네. 빅스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빅스에서 다이버전스가 어제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시그널에서 다이버전스라는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S&P 500이 1% 이상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방을 치는 그러니까 풋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방으로 먹을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빅스의 다이버전스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예견하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근데 이건 오늘 또 고용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빅스가 일단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시장에서 바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시장은 수급적인 요인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막 급등을 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거 막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늘 그 댄럽이라는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루비니화가 되어 있다. 전부 다 폭락론자가 되어 있다라고 네. 하니까 네. 그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아까 다이버전스 막 이런 얘기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떨어지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안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똑똑하니까 이제는 떨어질 거 없어. 아예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형국이라면 이제 바닥은 왔다. 네. 이게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시간이 잘 안 나와요. 네. 빅스의 다이버전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5년에 한 번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서진 대표의 이야기고요. 자, 다음 황주명 대표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요. 네, 일단은 지금 갑자기 시장 키워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본인이 시장 키워드를 시장 전망을 해야 되는데 시장 당황스러웠습니다. 키워드가 생각이 안 제 이야기 난다고요. 너무 심취하셨나요? 심취해가지고 저도 네. 그거에 대해서 기계적 매매를 답이다. 하라 아니에요? 네, 기계적 네. 매매가 답이다라고 했는 게 뭐냐면 제가 하방 경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 정도 수치면은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상승에 대한 구조는 모르지만 하방에 대한 구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제 지표는 분명히 좋게 나와서 조금 리스크할 건데 저는 오히려 오늘 나스닥 반등 나온다 봅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상관없이. 네, 고용지표 상관없이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 2200 무조건 안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나스닥 무조건 반등. 작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선거 있거든요. 8일날 화요일날 네, 네. 중간 선거 이후에 CPI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불점 확 타올 수 있는 11월 10일. 네, 그 부분 네.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코스피 상위 종목 시가총액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IT 보시면 삼성전자 350조, SK하이닉스 60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LG에너지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원래 3대장이었는데 4대장이 됐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SK이노베이션, 아송을 쫓아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 제약바이오 플랫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300에서 350조면 살만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30%에서 50% 수익이 나니까.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또 삼성전자 조금 시간이 끌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300에 350조 하방 경직이 나오고 SK하이닉스 60조 나왔거든요. 네. 여기 조금 여력이 있어요. 상승 여력이. 그리고 LG에너지, 산림성, SDI는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고 포스코케미칼 올라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여기서 지키는 정도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랫폼 쪽은 좀 다 이제 충분히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제가 네. 네이버 16만 원 네. 이하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한 17만 원대인데 그러면은 저는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쪽은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보시면서 물론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쪽도 좀 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승부를 본다면 결국 광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광물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엄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빠져 있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빅 시가총액 종목들. 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고용지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밤 주린이 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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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